자, 오늘은 창덕고등학교 창덕여고 두 번째 프린트인 이제 명제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단원. 한 7문제 정도를 풀어볼 텐데 한번 차근차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 자, 4번 문제는 사실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표현이 좀 약간 골 때려가지고 그 표현이 독특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에 대해서 P이면 Q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게 되면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하냐면 주는 조건.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반대로 이제 Q는 뭐 P이기 위한 뭐 필요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어를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가 은는 이가로 끝나는 얘를 우리가 보통 뭐라면 주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얘가 화살표를 뭐 주든 뭐 P가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없고 P는 충분 조건이다. 그럼 P는 화살표로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Q이기 위한이라는 어떤 목적어 같은 느낌의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은는 이가로 끝나는 놈들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뭐이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살표를 받든 주든 그 주어의 이제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는 놈들을 우리가 이제 뭐 Q이기 위한 이런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번 문제를 보면은 이거이기 위한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화살표를 주고 받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친구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면 주어가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 중에 필요 조건이지만, 즉 화살표를 받기는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주어가 되니까 충분 조건, 주는 건 아닌, 자, 요런 상황이 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지금 현재 골라달라라는 게 바로 이 4번 문제의 이제 그 의도인데, 근데 일단 먼저 우리가 이제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 조건을 만약에 X라고 하는 조건으로 생각을 하면, X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해보면, 자, X 빼기 1에 절대값이 1이 된다는 얘기는 X 빼기 1이 정말로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X 빼기 1이 모두 될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넘어가면 2, 넘어가면 0. 그래서 이 집합의, 이 조건의 진리 집합 X는 뭘 원소로 갖게 되냐면 0과 2라는 놈을 원소로 갖게 되죠. 그럼 P부터 한번 볼게. 자, P라는 조건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P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보면 알겠지만 2라고 하는 원소만 갖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Q라는 조건의 진리 집합을 보면, Q라는 조건의 진리 집합을 보면, 자, 방정식의 해인 0과 2, 자, 0과 2라는 놈을 이렇게 해로 갖고, 근데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등식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선헬법으로 표시할 수 없고, 수직선상에 바로 R이라고 하는, 자, 넘기고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5보다 작다. 2분의 5보다 작다라는 게 바로 R이라고 하는 이 조건의 진리 집합, 뭐 라지 R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사실은 지금 이 문제가 원했던 거는 이 집합하고 이 집합 중에, 자, 우리가 P이면 Q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 되면 진리 집합 사이에 가정의 진리 집합이 결론의 진리 집합에 이제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화살표가 가려면 이쪽에 있는 놈이 얘를 포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X라고 하는 진리 집합이 누굴 원소로 갖고 있고 0과 2를 원소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P 먼저 볼까요? P이면 X는 성립을 하죠. 네, X이면 P는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이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다. 기억은 잘못됐고,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X라는 진리집합하고 Q의 진리집합이 원소가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을 거예요. 이것도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게 되더라. 자, 근데 마지막 R을 보면, 자, 0과 2라고 하는 이 두 가지, X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원소가 R에 포함은 되지만 근데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바로 디귿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어느 정도 연습된 친구들은 사실 헷갈리진 않을 텐데 이 표현들을 좀 주의를 해줘야 돼. 문제 자체에 모이기 위한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얘가 목적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보기들이 주어의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거, 자, 요거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지금만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3단 논법과 대우 명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참인 명제들을 골라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촬영을 좀 해보는 거고, 그럼 기본적으로 P이면 not Q라고 하는 라는 명제가 참이 되기 때문에
얘의 대우 명제죠.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고 각각 부정을 하는. 그래서 Q이면 모두 not P라고 하는 이 명제도 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not P이면 R이다가 참이래. 그럼 not P이면 R이라고 하는 이 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의 대우 명제인 not R이면 P라고 하는 이 명제도 참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3단 문법을 만들어 보면 이제 꼭 이어달리기 같은 거야. not R이 P에게 주는데 그 P는 not Q에게. 정리를 좀 해볼게. not R이 누구에게? P에게 주는데 그 P는 누구에게? not Q에게. 그러니까 이 두 친구도 이제 그 3단 문법을 만들게 될 텐데 Q이면 not P, 근데 not P면 R. 그래서 Q이면 not P, 근데 not P이면 R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다양한 명제들이 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억부터 볼까요? 자, not P가 not Q에게 주느냐? 어디 봅시다. not P는 R에게만 화살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옳다라고 볼 수 없겠고 그럼 Q는 P에게 화살표를 주고 있느냐? 어디 봅시다. Q는 not P에게 화살표를 주고 있죠. 니은은 잘못된 얘기. 디귿, Q가 R에게 화살표를 주느냐? 봅시다. Q가 not P를 거쳐서 R에게 화살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디귿은 또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Q가 not P에게 주느냐? 자, Q가 not P에게 주는 자 주어진 조건의 바로 대우 명제인 리을도 맞는 말이 되고 자, 미음 봅시다. R이 not Q에게 주니? R 어딨니? R은 화살표를 받고만 있지 누군가에게 주지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달은 주지만 R은 받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음은 옳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 비읍 나달이 P에게 주느냐? 나달이 P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읍도 맞는 말이 된다. 그래서 다라바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라바. 그래서 보기는 3번 3개. 그래서 맞는 거는 다라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8번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볼 텐데 요건 이제 문장제를 이용한 3단 문법이야. 잘 봐야 돼. 뭔가 응용 문제 같아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기호로만 놓고 보면은 방금 전에 있는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전기장치가 누전이 되면 배터리가 방전이 된다. 이제 가정결론 구별했고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정과 결론도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선생님이 줄 거냐면 전기가 누전되는 상황을 P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자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그런 상황을 Q라고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자, 시동이 한글 참 못 써 그제? 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PQR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놓고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그래서 전기장치가 누전이 되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그럼 방전이 되면 시동은 걸리지 않는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주어진 거야. 그럼 봐. 그럼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인 not R이면 not Q이고 not P라는 것이 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이런 보기들을 과연 어떻게 PQR로 표현할 수 있는지 자, 그것만 좀 표현해주면 될 것 같아요. 보도록 할까? 자, 기억 봅시다. 전기장치가 누전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자, 전기장치가 누전이 되면 P이면 자, 기억을 이제 기호로 좀 표현을 해보면 전기장치가 누전이 되면 P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R이라는 것이 참이라는 걸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습니다. 참이죠. P이면 R이라는 거.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 자, 니은 조건 볼까요? 전기장치가 누전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린다. 자, 전기장치가 누전이 되지 않다는 건 not P이면 시동이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가 R이니까 시동이 걸린다는 나달이 되겠죠. 자, 맞나요? not P는 화살표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학적으로 이런 거지만 전기장치가 누전이 되지 않아도 뭐 기름이 없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근데 상식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한다라도 not P는 지금 현재 나달에게 화살표를 주지 못하고 받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은에 나와 있는 이 보기는 잘못됐다. 그럼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이 걸리면 걸리지 않으면의 반대이니까 not R이면 자, 전기장치가 누전된 것이 아니다. 전기장치가 누전된 것이 아니다는 not P. 그럼 나달에게 not P에게 화살표를 지금 현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리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R이겠죠. 전기장치가 누전된 것이다. 전기장치 누전된 것이다. P. R이면 P가 성립하느냐? 자, R이면 P라는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자, 그래서 다음 이런 문장제로 나와 있는 것 중에 맞는 것은 바로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인 자,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명제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뭐 절대부등식, 그리고 창동여고 학생들은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증명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벌써 소문이 쫙 퍼졌죠.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이 뭐 공언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준비를 할 때 증명 관련된 부분들은 좀 중요도를 좀 낮게 놓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진리 집합과 어떤 명제의 참거짓에 대한 얘기인데, 자 볼까? P이면 not Q라고 하는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가정의 진리 집합인 P라는 집합이 결론의 진리 집합인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집합의 기본적인 성질로서 Q라는 집합이 거꾸로 뭐에 포함된다?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자, 요렇게 봐도 되고 요렇게 봐도 돼. 근데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또는이라는 거는 우리가 명제를 생각할 때 좀 약간 좀 피곤해. 어떤이랑 비슷한 거야. 어떤 여자는 군대를 간다처럼 막 뭐 그런 애가 있네 없네 막 이런 걸 막 따져야 되고 막 이 조건을 만족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고 동시에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는 어떤이란 표현이 나와 있는 경우는 이제 부정을 해서 최대한 그 반대의 의미 뭐 그리고라든지 아니면 모든의 의미라든지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좀 편한데, 근데 Q라는 놈이 지금 현재 또는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요걸 가지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Q를 부정한.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지만 나는 요 방법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Q를 부정해야 되니까, 그죠? Q를 부정해야 되니까. 그럼 Q라고 하는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됩니까? X가 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의 반대인 A 더하기 1보다 크고, 그리고 B는 누구보다 작다? B-2보다, X는 B-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바로 Q의 부정인 not Q가 되게 될 거야. 그럼 그 not Q, 자, 이건 안 쓴다 했으니까 이게 유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수직선상에 한번 이 진리집합 표시해보면 포함을 해야 되는 큰 집합 not Q는 A 더하기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B-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직선상에 딱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게 바로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고, 근데 P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P는 지금 현재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얘랑 P로 충분 조건이라 할 수 있고 뭐 그냥 전개를 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P라는 조건 표현한 거죠. 그럼 P라는 집합이 이 안에 작은 집합이 돼야 되니까 -1부터 1까지라는 집합은 바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 줘야겠구나. 자, 그래서 대소관계 비교해보면, 자, 일단 얘랑 비교했을 때 안쪽에 는이 있는 경우는 둘이 같을 수가 없고, 그죠? 둘이 같을 수가 없고, 근데 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뭐 둘 다 는이 있다든지 둘 다 는이 없다든지 바깥에만 는이 있는 경우는 이 둘이 같은 값을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둘이 만약에 같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A 더하기 1이 정말로 -1이란 값으로 같은 값이 되면 안쪽에 있는 집합은 -1을 원소로 갖지만 바깥쪽에 있는 집합은 -1을 원소로 못 가지니까 이게 발레가 돼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 중에 딱 한 가지 경우인 안쪽이 색칠이 돼 있고 바깥쪽이 는이 없는 이런 경우는 그 둘은 서로 같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A 값은 -2보다 작아요. 그럼 넘어가면 B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A, B는 지금 현재 정수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A, B의 최대값 지금 구하고 싶거든? 그럼 B는 최소값 얼마? 3이 되겠고, A는 -2보다 작으니까 -3이 바로 최대값이 되겠고, 그래서 그 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0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 자, 14번의 정답은 0이 됐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사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방금 했던 문제 근데 명제라는 단원이 사실은 좀 어느덧 고비를 넘어가면, 그죠?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바로 한번 그럼 진행해 볼게.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 P는 얘가 주인공, Q이기 위한 얘 목적어, 근데 필요 조건 받아야 돼. 필요하면 받아야지, 그제? 그래서 P라는 놈이 누구에게 화살표를 받고 있냐면 not Q에게 화살표를 받고 있어. 그다음 두 번째,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주인공, R이기 위한 목적어, 충분하면 주죠. 주인공이 줍니다. 그래서 Q가 R에게 화살표를 줍니다. Q가 R에게 화살표를 주죠. 그럼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 not P이면 Q라는 것도 참이 되고, 그럼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로 P의 여집합이 Q라는 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근데 그 Q라는 집합이 또 R이란 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므로
전체 집합 기준으로 PQR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고, 그 여기가 P에 어집하면 어디가? 여기가 바로 P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옳고 그른 것을 지금 찾아달라는 거야. 1번 볼까? P가 R에 포함되냐? P는 여기거든. 근데 이 R에 포함되지 못하죠. 여기는 요 원소 때문에 이제 포함되지 못하니까 1번은 잘못된 거. 2번 R이 P에 포함되느냐? R은요 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놈들이 있지? R이란 놈은 여기 있죠, 여기. 그지? 여기가 이제 요것도 R이 이제 속하는 원소인데 P에 지금 현재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번도 잘못된 말이 되고. 그래서 P에서 R을 빼면, 자, P라는 놈이 여기인데, 그럼 R을 빼면 여기를 빼버리면 누가 남어? 요거만 남겠죠? 그래서 P에서 R을 빼면 누가 남는다? P가 남는다. 근데 사실 이거는 P하고 R이 서로 소일 때만, 서로소, 교집합이 없을 때만 성립하는 건데, 교집합이 있으므로 3번도 될 수가 없다. 그럼 4번, P 빼기 R, 공집합이냐? 그럼 P는 여기. 근데 R, 여기 빼면 요거 남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하고 이 얘기는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4번은 잘못된 얘기. 그럼 5번이 답인가? 볼까요? P에서 R을 뺍니다. P에서 R에 속하는 여기 원소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여기. 그럼 이것은 바로 R의 여집합이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5번도 참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고. 자, 한 2문제 남은 것 같아요. 오케이, 2문제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실수 21번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는 참이고, 뭐 또 어떤 나왔습니다. 어떤이 문제야, 어떤. 자, 보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넘겨보면 X제곱 더하기 10 마이너스 P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자, 이것이 모든 실수 X에 성립하기 때문에 판별식의 조건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판별식의 조건. 자, 우리가 어떤 2차 시계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그 2차 함수의 시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므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이용해서 보통 우리가 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해석을 해.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x의 개수가 없다고 당황하지 말고 동일하게 쓰면 돼. x의 개수는 0일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 0의 제곱에서 4배의 요 숫자 있죠? 상수. 얘랑 곱한 거의 4배죠. 이거 0x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0x. 0의 제곱에서 얘랑 곱한 거의 4배인 10-p를 뺐을 때 그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양변에 -4로 나누면 부동하면 바뀌니까, 그럼 10-p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그러므로 p값은 어떻게 되더라?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자, 이러한 조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좀 짜증나는 게 또 어떤 났어, 어떤. 그러니까 다행히 이게 거짓이래, 거짓. 지금 이 명제가 거짓이면 이 명제의 부정은 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을 부정하면 뭐가 돼? 모든으로 바뀌게 되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가 되냐면 1 빼기 x의 제곱은 p보다 작다라는 이것은 이 명제의 부정이고, 그 얘는 또 마찬가지로 뭐가 돼버리냐면 얘는 또 참이 되어버려야 돼. 참이 돼야 된다고. 그 얘가 똑같아요.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x제곱에 더하기 p에 빼기 1이 언제나 0보다 커. 이번엔 는이 없으니까 판별식에도 는이 안 붙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x개수 제곱,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0x가 있는 거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0에서 4배 p 빼기 1을 놓은 한 놈이 0보다 작아야 되더라. 그럼 이거 양변 -4로 나누면 p 빼기 1은 0보다 크고, 그래서 p값은 1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9개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개. 자, 마지막 25번 문제. 자, 이거 재미난 문제고, 일반적인 추론 문제랑 좀 약간 스타일이 좀 달라서 잘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지금 확실한 거는 A, B, C, D라고 하는 5명 중에 2명이 지각을 했대. 딱 2명만. 근데 그 중에 4명은 지각생 2명 중에 1명을 정확하게 지목을 했고, 그러니까 지각생 중에 1명은 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머지 1명은 또 지각생을 1명도 정확하게 지목하지 못했대. 그럼 잘 들어봐. 많아봐야 1명 제대로 정확한 거야. 많아봐야 1명을 지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명 다 맞춘 사람은 없다는 거야.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그거야. 2명 다 맞춘 사람은 없다는 거야. 2명 다. 그러니까 누군가 1번하고 2번하고 A하고 B하고 지각을 했어요 라고 하면 그 두 사람은 둘 다 지각한 건 아니라는 얘기지. 왜 다 맞춘 사람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럼 지금 밑에 있는 보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이 지금 주장한 바들이야. 그러면 A가 지금 현재 B하고 C가 지금 같이 지각을 했다 했으니까 B하고 C는 같이 지각하지 않았다고. 왜? 많아봐야 1명 맞춘 거야, 얘네들은. 못 맞춘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 B하고 C가 만약에 둘 다
지각을 했다면 A는 두 명 다를 맞춘 게 된 거니까 그래서 A는 절대로 B하고 C는 절대로 같이 지각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A하고 그다음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그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지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 등이었는데 그 중에 될 수 없는 거에 후보들을 하나씩 지어가 보도록 할게. 그럼 첫 번째 B하고 C는 서로 같이 지각할 수 없다 그러고 D하고 E도 같이 지각할 수 없고 B하고 D도 같이 지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C하고 E도 같이 지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A하고 C도 서로 같이 지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건 요겁니다. 기껏해야 AB, BE, AE, AD, CD. 그러니까 요렇게 5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야. 5가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가정을 해볼까? 첫 번째, 만약에 A, B가 지각을 했다 쳐볼게. 예를 들어 만약에 A하고 B가 지각을 했으면 얘는 한 명 맞췄네? 근데 얘는 못 맞췄네? 그럼 얘는 한 명 맞췄네? 그럼 얘는 못 맞췄네? 그죠? A하고 B가 지각을 했으면 그럼 A, C. 그럼 얘는 한 명 맞췄네? 그럼 이거 아까 분명 얘기했지만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4명은 지각생 2명 중에 1명을 정확하게 지목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3명이 1명을 지목을 하고 2명이 지목을 못한 거니까 그 1번에 있는 이 상황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지각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선생님 A하고 E가 만약에 지각을 했다면 어떤 일이 생기죠? A하고 E가 지각을 했으면 똑같아. 얘 못 맞췄어. 빵명 맞췄어. 빵명. A하고 E면 얘 1명. A하고 E면 얘 빵명. A하고 E면 1명. A하고 E면 1명. 어떻습니까? 또 3명이 1명만을 맞췄어.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야. 그럼 선생님 B하고 E가 만약에 지각을 한 상황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확인을 해보면 B, E가 지각한 거야. 그 얘 1명 맞췄지? B, E 1명. 그럼 B, E 1명. B, E 1명. 얘는 못 맞췄고 딩동댕 내가 원하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죠. 근데 나머지의 답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B하고 E가 지각한 상황은 답이 될 수 있고 나머지의 답이 더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만약에 A하고 D가 지각을 했어. 그 얘 빵명 맞췄어. AD야 AD. 지금 AD. 그 얘 1명 맞췄지? 그 얘 1명 맞췄지? AD면 얘 빵명 맞췄지? 얘는 1명 맞췄지? 그러니까 또 원하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지. 4명이 1명을 맞춰야 되는데 3명만이 지금 1명을 맞췄기 때문에 4번 상황도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 5번 상황만 보면 될 것 같아요. CD가 만약에 지각을 했다면 얘 몇 명 맞췄어? 1명. 얘 몇 명? CD니까 얘 1명. 느낌 좋은데? CD니까 얘 1명. 얘 몇 명? 1명. 어머나 이랬더니 모두 다 1명씩을 맞췄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원하는 상황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바로 B하고 E가 지각을 한 거다. 자, 요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 부분도 최대한 빨리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